이번에는 잘 된 디자인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개발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님 연구실에서 만든 사운드 스프레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자가 발전이 가능하고 소리, 특히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모기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이 제품을 만들게 된 배경은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라리아로 감염되고 사망하는 그런 숫자가 매우 많다는 데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뭐 백신 같은 걸 투약할 수도 있겠고 어, 모기장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DDT 같은 독성 물질을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 스프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기존의 제품들보다 좋은 점이 무엇일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제품의 사용 방법은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 제품을 흔들어 주게 되면은 전력이 생산돼서 뭐 전력을 충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사람한테는 들리진 않지만 모기들이 매우 싫어하는 음역대의 초음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나게 하고 그것을 뭐 어린이나 임산부 주변이나 뭐 음식 주변에 켜놓게 되면은 모기를 쫓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쪽 그 제품의 구체적인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안쪽에는 흔들면 전력이 발생되는 뭐 자석과 그런 그 장치들이 있고요. 스위치 그리고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를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디자인 컨셉이고요. 그치만 제3세계 국가뿐만 아니라 뭐 야외에서 활동을 즐기는 뭐 우리나라 뭐 캠핑족 같은 분들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왜 만들었을지 다시 우리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먼저 디자인 문제를 정의하자면 제3세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라리아 예방기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니즈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죠.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는 전력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값비싼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스프레이 방식의 그 모기 퇴치제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죠. 이를 위해서 디자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말라리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모기를 쫓을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되 그 제3세계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 보자. 특히 전력 공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는 것을 디자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텐데요. 아프리카 지역을 위해서라면 뭐 지리적인 특징, 기후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뭐 거주 형태 같은 것들도 조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발병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같은 것들은 통계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었을 테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생활 속에서 조화롭게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사회 문화적인 배경, 행동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직접 가서 관찰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문헌을 통해서도 이런 점을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현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앞서 모기장 같은 것들이 기존에 많이 어, 그 해결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니세프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면은 뭐 기부금을 내면은 뭐 모기장을 아프리카 지역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 모기장은 구멍이 나기도 쉽고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얀코 디자인이란 디자인 웹사이트에서 찾아본 예시인데요.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손가락에서 피를 추출해서 이 장비에 넣으면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예시로서 만들어 놓은 컨셉 작품입니다. 그치만 이 작품 또한 필요성이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게 그 작품에 들어있는 모델링된 모습인데요. 상당히 고가처럼 보이죠? 굉장히 그 세련되고 멋있게 디자인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고가의 제품을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 두 번째는 피를 넣어서 그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력을 활용할 텐데 전력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 해결책이 없고요. 세 번째는 감염된 후에 판단은 해주지만 말라리아의 근본적인 감염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는 현존하는 제품과 뭐 컨셉 작품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그분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경로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예시는 물 부족 국가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이분들의 실생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제품의 경우엔 물통을 머리에 이고 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통 자체를 드럼의 형태로 그리고 그 바퀴의 형태로 만들어서 운반이 쉽게 생각해 놓은 작품인데요. 이 제품이 실제로 그 적정 기술 예시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 저러한 형태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지는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초반에 이 컨셉이 등장했을 때는 매우 좋은 디자인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실패한 디자인인데요. 저 놀이기구 같이 생긴 것을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듯이 뱅뱅뱅뱅 돌리면 그 아래쪽에서 펌프가 작동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컨셉의 작품이어서 실제로도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저렇게 노는 것을 하는 활동으로서 아무리 돌렸다 한들 생각보다 많은 물이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물이 나온다 한들 놀이의 형태가 아니라 결국엔 노동처럼 저 기구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실제 생활 양식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재료, 구조,
기능과의 상호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앞선 그 사운드 스프레이의 작동 원리 중에는 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장치가 메커니즘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발전기의 원리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지 이 제품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수동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러브팟이라는 가습기입니다. 이 러브팟은 이 화분과 같이 생긴 가습기에 물을 주고 저 벌집 구조에 깔때기를 꽂아 놓으면 물이 증발되면서 가습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 자체보다 사실 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제품을 사면은 그 가격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자면, 안쪽에 물과 아로마 오일을 붓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 벌집 구조를 타고 올라가서 증발을 하게 되면 가습도 되고 그 향기도 퍼뜨릴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벌집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사용 방식은 이 그 벌집 구조의 형태의 구조물을 꽂아 놓고 오일과 물을 부어서 사용하면 된다. 비교적 매우 간단하고 명확하고, 그 가습기보다는 마치 화분과 같이 생김새와 화분과 같은 사용 방법을 연상시키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제품을 왜 만들었을지 디자인 문제 정의를 생각을 해보자면,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가습기가 필요하다라는 출발 시점이 있었을 테고요. 제한점으로는 일단 디지털 제품보다는 전력 공급이 없어도 되는 제품을 만들려고 했을 텐데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기 위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목표로는 기부에 대한 상징성을 주면서도 간편한 사용과 전력 없이도 사용 가능한 어떤 제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소비자의 행동을 보았을 텐데, 어,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가습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볼 필요도 있었을 거예요. 뭐 가습기를 쓸 수도 있지만 빨래를 널어 놓을 수도 있고 식물을 키우는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그 디자인된 그 화분형 가습기 러브팟이 이런 행동에서 어, 연관성이 있도록 디자인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존 제품에 대한 불만을 찾아보려고 했을 텐데, 기존의 오피스 환경에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행태를 보자면 이렇게 컴퓨터 앞에다가 물병을 꽂아서 조그만 가습기를 USB 포트에 꽂아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력 공급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책상이 더러워지는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물이 다 닳았을 때 뭐 다시 물을 채워주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겠고, 또는 그냥 저 장치가 가습기가 책상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불만이나 문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에선 결정적으로 벌집 구조의 그 가습기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이 벌집 구조가 과연 가습을 하는데 과연 효과적일까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뭐 실험과 계산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조그만 이 파트가 옷을 10개 정도 널어 놓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같은 것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그 실험을 해서
이 정도 크기의 이 정도 구조면 적당하다라는 그 재료 선택, 구조, 기능과의 상호 관계를 조사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이 제품이 기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상징적인 제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벌집 구조의 이 꽃가를 하트 형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료와 선택, 재료의 선택, 구조의 제작, 그리고 상징성의 부여를 통해서 이 작품이 매우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링크를 들어가면 여기 바텀업이라는 제품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어떤 디자인 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지 PPT 한 장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